그냥 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넣을 순 없어. 들고 있습니다. 몇 분이에요? 왜? 아니야, 괜찮아.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여기 잘 맞춰줘요. 잠깐, 몇 분이에요? 몇 분? 지금 몇 분이에요? 몰라? 거의 만지면 안 되는데. 59분? 그대로 그냥 둬요. 왜 이렇게 어둡지? 자기가 이걸로 해서 그런 것 같아. 나무 못 들고. 다시 봐요. 다시 켜주세요. 이렇게 자기 핸드폰이 야간 모드로 해놨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웍생활 오늘 목요일 요리를 맡은 박윤순입니다. 잘 보이시죠? 소리는 잘 들리나요? 자, 오늘 이제 어제 우리 짬뽕이랑 리코타 치즈 배웠는데 정말 짬뽕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짬뽕을 한번 해 먹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꿀팁들 너무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냄비 우리 웍에 세척하는 방법까지 또 남궁호 사장님께서 잘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자, 웍에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웍에서 베이킹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어버이날이고 해서 또 떡을 만들어서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웍에서 떡까지 만드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베이킹은 오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대형 후라이팬을 사용해서 베이킹을 많이 했었는데 이 웍에서도 베이킹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베이킹을 할 때 우리 엔젤팬이나 아니면 우리 이런 틀이 들어가잖아요. 자, 틀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틀을 넣고 뚜껑을 닫고 베이킹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대형 후라이팬에서도 우리 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베이킹이 되지만 이 웍에서도 베이킹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데 이 웍은 이렇게 공간이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븐에서도 오븐을 예열을 하고 그 예열한 그 공간 속에서 베이킹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웍 안이 그냥 오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라이팬도 잘 되지만 이 웍에서 베이킹을 해보니까 훨씬 더 조금 더 바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웍에서도 충분히 베이킹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이 웍에는 우리 이런 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망을 가지고 베이킹을 1타 쌍피 이렇게 말 맞나요?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우리 호두파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림치즈 넣은 건데 녹차 타르트를 넣어서 정말 그린색이 너무너무 예쁜 녹차 타르트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웍을 잘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또 베이킹을 또 잘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웍을 이제 처음 또 사용해 보거나 퀸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 보시는 분들은 또 잘 이제 모를 수 있으니까 오늘 베이킹 하는 거를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쿡북에 보면 파이도 있고 타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자, 베이킹 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자, 이런 틀을 사용해서 우리가 베이킹을 할 거예요. 베이킹을 할 때 이런 호두파이 틀이나 타르트 틀을 만들어서 지금 만드는 그 파이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파이지는 동일하게 만들고 그 안에 호두파이가 들어가면 호두파이, 사과가 들어가면 사과파이 또는 뭐 크림치즈, 타르트, 파이, 단호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고구마를 가지고 또 파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트를 만드는 것만 다 정확하게 배우시면 그 안에 필링을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파이를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누구 집에 이렇게 뭐 방문을 하거나 갈 때 사실 뭐 하나 사가기가 뭘 사가야 되나 고민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집에서 핸드메이드로 베이킹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가지고 가시면 또 좋은 선물도 될 것 같아요. 틀을 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 3호 틀이 있고 2호 틀이 있고 1호 틀이 있어요. 얘는 1호 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틀은 2호 틀이거든요. 2호 틀은 제가 미리 하나를 그냥 이제 구워놨는데 자, 요 크기는 2호 틀, 조금 작은 거 1호 틀이고요. 굳이 우리 3호 틀 크기까지 퀸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버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자, 밀가루 들어가고 계란 노른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2호 틀을 사용을 하실 때는 버터가 70 사용하시면 되고 1호 틀을 사용하시면은 버터를 50만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버터 양의 2배의 밀가루를 넣으시면 거의 딱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작은 1호 틀을 사용을 하니까 버터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하나
들어가고, 자, 계란 노른자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터는 실온에 조금 두셔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더 반죽을 만드시기에 좋으세요. 근데 실온에 넣기가 좀 그랬다, 빨리 못 꺼내놨다 그러면은 전자레인지에 한 20초, 30초 정도 돌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버터의 2배의 밀가루를 넣으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밀가루에 제가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었어요. 이렇게 이 시트지가 너무 맛이 맹맹한 것보다는 살짝 단맛이 나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고, 이렇게 설탕이 들어가면 그 시트지 반죽이 부서지거나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 요렇게 그냥 섞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밀가루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글루텐이 형성이 돼요. 근데 녹말가루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저어도 이 녹말 자체는 글루텐이 형성이 되지 않는데, 밀가루는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글루텐이 형성이 되어서 좀 딱딱해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자, 밀가루 반죽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십자로 칼로 자르는 것처럼 잘라주시고요. 아래에서 위로 떠올리는 것처럼 아래 위에서 한번 떠올려 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 주시면 잘 섞여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파이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자를 때 좀 갈라지는거나 부서지는 것들, 수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나는 만들 때 수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잘 부서진다 그러면은 우유를 한두 스푼 정도 넣어 주시면 부서지지 않고 잘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계량컵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용도 컵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램수를 정말 정확하게 만들지 않아도 킨에서는 정말 쉽고 편하게 베이킹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조금 수분을 우유로 조절을 하셔도 돼요.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요렇게 요 정도 됐죠.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조금 뭉쳐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뭉쳐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유를 지금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안 넣어서 조금 살짝 빡빡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달걀 크기 하나를 한 50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달걀들마다 조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버터나 아니면 밀가루를 정확하게 해도 이 달걀 노른자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딱딱하다 그러면 수분을 물이나 우유를 가지고 조금 하셔도 되고요. 크림치즈를 넣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생크림을 넣어도 맛있고, 이 시트지를 만드실 때는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터랑 밀가루랑 달걀 노른자를 사용을 하지만 크림치즈를 넣으셔도 되고 생크림을 좀 넣으셔도 되고, 조금 창의적으로 해보셔도 또 그게 집에서 베이킹을 하시는 즐거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사실은 요것보다는 조금 더 말랑한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딱딱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생크림을 조금만 넣어 볼게요. 생크림을 조금 넣어서 수분을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조금 보충이 되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저번에 우리 인스타에서 라방하고 하면서 요 질감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제 파이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는데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드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반죽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우리가 조금 복잡한 베이킹을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냉장고에 30분 정도 휴지를 식히고 밀대를 가지고 밀어가지고 그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 퀸에서 좀 집에서 쉽게 하실 때는 냉장고에 휴지를 식히거나 밀대로 밀면 또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좀 심플 앤 이지 좀 편하게 할게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놓으시고 얘를 자 바깥으로 이렇게 조금 밀어주시면 돼요. 자,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주시고 자,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왼손잡이라 이 손을 사용하는데 오른손잡이시니까 이쪽을 손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밀어주시고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옆면을 올려주시면 돼요. 옆면을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서 요 중심에 있는 조금 뭉쳐진 부분은 잘 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 요 윗부분을 그냥 이 상태로 주면 모양이 이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서 이 부분을 형태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형태를 잡아주시면 모양이 이렇게만 해도 모양이 그냥 파이 모양이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바닥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구워줄 거기 때문에 얘가 부풀어서 이 반죽이 갈라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포크를 가지고 피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피케를 하시고 구워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넣어서 구워주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구워놨거든요. 구워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구웠냐면 보세요. 이렇게 넣어서 자, 먼저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단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동시에 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아이는 바닥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얘를 위치를 바꿔서 하나가 또 밑으로 가도록 위치를 한번 바꿔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잘 구워져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녹차 크림치즈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계란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설탕 하나, 우리 생크림이 다용도 컵으로 한 반컵 정도 이렇게 생크림이 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린티 라떼 정말 맛있죠. 그냥 타서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베이킹에 활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카탈로그에 보면 이렇게 그린티 라떼도 있고 카푸치노도 있고 또 초코 라떼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초코 라떼를 넣으면 초코 크림치즈 타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카페 라떼를 활용해서도 베이킹을 하셔도 좋고요. 자, 이 상태에 이 크림치즈는 바깥에 좀 꺼내 놓으세요. 미리. 그래서 좀 말랑말랑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자, 여기가 말랑말랑한 상태죠. 그런데 냉장고에서
바로 금방 꺼내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란이랑 섞여가지고 덩어리가 지면서 부드럽게 잘 이렇게 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실온에 두시거나 아니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밥솥안에 뭐 한 5분? 2분? 뭐 그 정도만 이렇게 두셔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가 됩니다. 자, 계란 하나 넣으시고요. 그리고 설탕도 넣으시고 설탕의 양은 우리가 집에서 베이킹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설탕의 양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크림, 자 생크림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생크림을 잘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많이. 그럴 때는 생크림 또 요거 하나 가지고 생크림 사시면 또 남고 그러니까 그냥 우유를 활용하셔도 돼요. 우유를 활용하셔도 되고 우리가 제가 쓰는 크림치즈는 그냥 베이킹 전문점에서 파는 그 필라델피아 사각 크림치즈예요. 그러면 이 사각 크림치즈는 좀 단단한 편이고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동그란 크림치즈 있죠. 200ml, 200g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빵에 이렇게 스프레드해서 조금 발라먹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워요. 그런데 베이킹을 해보면 이제 질감이 조금 부드럽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만약에 나는 그냥 동네 슈퍼에서 동그란 그거 그냥 사시겠다 그러면 우리 녹말가루 한 스푼을 넣으시면 완성했을 때 아주 단단하고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굳이 어렵게 하시지 말고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린티 라떼 넣어줄게요. 요것도 이제 기호에 따라서 좀 다른데, 자, 2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진한 맛이 좋으니까 2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는 똑같이 하세요. 크림치즈 넣으시고 설탕, 계란 하나 넣으시고 생크림이나 우유 다용도크 반컵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린티 라떼 넣어주셔도 되고 이거 나가게 어떻게 해줬나? 그린티 라떼 넣어주셔도 되고 카푸치노나 아니면 초코 사용을 하셔가지고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부어주실 때 자, 이제 베이킹을 할 때 조금 부풀잖아요. 그래서 100% 넣지 마시고 한 90%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호스트에서 종료가 됐다. 왜 그러지? 조금 기다려봐요. 자, 다시 했나요? 저기 만지지 말고. 잠깐만요. 지금 줌 하다가 이게 우리 줌이 꺼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지금 종료가 된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줌이 복구되는 길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우리 밴드는 계속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밴드로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녹차 치즈 타르트가 올려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층으로 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먼저 우리 팬 요리 먼저 시작을 해놓고 자 해볼게요. 우리 호두파이 할 텐데 이 호두파이 할 때 흑설탕 1컵, 그 다음에 물엿도 1컵 넣으시고 계란 노른자 자 하나, 흰자 2개 들어가요. 왜냐하면 파이지를 만들 때 계란 노른자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과도하게 거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잠깐만요. 아이고 오늘 정신이 없네요. 자. 자, 이제 됐나요? 아, 이제 된 것 같아요. 그죠? 다행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또 생방송의 묘미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줌이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흑설탕 1컵, 그 다음에 자, 물엿 하나, 물엿 우리 다용도컵 1컵, 자, 계란 넣어주시고요. 근데 나는 호두파이를 좀 촉촉하게 하는 호두파이가 좋다. 그러면은 계란 하나랑 흰자 하나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나는 좀 바삭한 호두파이가 좋다. 그러면은 그냥 계란 하나만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잘 섞였어요. 자, 이렇게 섞인 상태에서 우리가 호두파이를 만들다 보면 호두파이 위에 흰자가 보이기도 하고 그 흰자의 어떤 그 끈끈한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올리시지 말고요. 우리 키친타올이 있으면 키친타올을 가지고 한번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 키친타올을 이렇게 2칸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2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흰자의 그 알 끈끈이 같은 거 그런 게 파이에 들어가면 별로 이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덮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키친타올에 흰자의 끈끈이라든지 이렇게 불순물들이 조금 이렇게 붙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버리고 여기 상태를 한번 볼게요. 되게 깨끗하죠? 그죠? 이 상태로 만드시면 호두파이가 아주 얌전하고 예쁘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두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어주시면 되는데 방법이 2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틀에다가 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호두를 먼저 까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호두를 먼저 까는 게 호두가 고르게 깔려가지고 나중에 모양이 더 예쁘거든요. 호두를 깔고 그 위에 시럽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골고루 이렇게 펼쳐주시고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호두파이도 너무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한 90% 정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뚜껑을 닫고 2개를 동시에 익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우리 한 220도에 하시는 게 220도에 해도 이 웍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아요. 그래서 220도에 두고서 보통 한 40분? 30분에서 40분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단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만 아래 위를 위치를 바꿔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게 나올 것 같고, 또 나는 바꾸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한 40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우리 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집에서 무슨 떡까지 만드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또 이제 하시겠지만, 소리가 끊겼다. 잠깐만요. 소리가 끊겼다고. 지금은 잘 들리나요? 자, 지금 잘 들리나요? 지금 잘 들리나요? 일단 유전자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떡을 만들어 볼 건데, 오늘 이제 어떤 떡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떡 만들기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되게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우리 웍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 보시면 정말 금방 만들어진 갓 만들어진 아주 맛있는 떡을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 냄비 중에서 이렇게 찜기로 사용할 수 있는 스투포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떡을 만드시면 훨씬 편하기는 하는데, 우리 웍에서도 떡이 쪄진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웍에서 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떡집에 가면 이렇게 습식 쌀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파세요. 그래서 1kg, 2kg 이렇게 사셔가지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셔서 그때 떡을 만들어 드시면 좋죠.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물내림만 하셔가지고요. 물내림만 하셔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면 완전 맛있는 백설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콩 같은 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면은 초코칩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포도 넣어서 그냥 하얀 백설기 만들어서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만들어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습식 쌀가루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틀을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웍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을 좀 이제 부어놨습니다. 물을 먼저 조금 끓여야 되니까 먼저 끓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1호 틀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2호 틀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틀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트도 있고 이런 꽃 모양 틀도 있어서 이렇게 넣어서 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틀이 우리가 3호 틀이거든요. 근데 이 3호 틀도 이렇게 웍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생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호 틀과 1호 틀을 두 개를 구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웨딩 케이크처럼 2층으로 또 케이크를 만드시면 정말 고급스러운 떡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식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작은 1호 틀이 있고 2호 틀이 있는데, 1호 틀에는 쌀가루가 300g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호 틀에는 500g 사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작은 거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1호 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쌀가루는 300입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손으로 한번 이렇게 체에 내려주면 좋은데, 체에 내려주지 않아도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는 것만으로도 체에 내려주는 효과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떡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체에 2번 내리거든요. 그런데
손으로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벼주면 보슬보슬하니 이렇게 쌀가루가 체에 내린 것처럼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물을 넣어서 우리가 그걸 보통 물내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내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그냥 얘는 그냥 방앗간에서 바로 사온 그냥 쌀가루잖아요. 이 쌀가루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 쌀가루를 어제 빻아왔어요. 어제 사왔기 때문에 얘가 수분이 좀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어도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냉동실에 좀 오래 있거나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물을 넣어서 물내림을 이렇게 이제 물을 넣어서 반죽을 조금 해주면서 물 조절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여기에 녹차가루를 넣으시면 녹차 케이크 또 딸기잼이나 우리 복분자 원액을 넣으셔가지고 예쁜 핑크색 떡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코코아 가루나 뭐 커피를 아주 우리 아메리카노를 아주 따뜻한 물에 아주 진하게 살짝 녹여가지고 여기에 커피를 넣어서 물내림을 하시면 예쁜 커피색이 나면서 커피 향이 나요. 근데 오늘은 단호박을 제가 삶았거든요. 집에 있는 단호박을. 그래서 이 단호박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단호박 케이크를. 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자, 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단호박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너무 예쁜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어른들도 단호박 케이크는 다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좀 비벼주세요. 왜냐하면 이 단호박의 수분을 가지고 물내림을 해주는 거예요. 단호박의 수분을 가지고 물내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벌써 조금 노랗게 예쁘게 나왔죠? 네, 색깔이 이렇게 보면 이 쌀가루에 수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박을 좀 많이 넣으면 질겨지게 돼요. 그러면은 체에서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적당한 것 같아요. 한번 지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손으로 살짝 지어서 이렇게 해봐. 잘 부서지지 않죠. 그러면은 물내림이 잘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체에 한번 내려줄게요. 집에 있는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쓰는 중간체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또 체를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렇게 망 중에서 조금 너무 부드러운 거 말고 조금 크기가 좀 넓은 거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 저절로 가루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정말 핀을 사용을 하면서 집에서 떡까지 만들어 보게 될 줄을 사실 몰랐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맛있기도 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금방 한 음식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깔이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면은 자, 부드럽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설탕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실수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설탕을 넣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설탕이 들어가면 항상 설탕은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면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좀 끈적하게 돼서 체에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에 내리고 설탕을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항상 설탕의 양은 쌀가루의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쌀가루가 300g이잖아요. 그러면은 설탕은 30g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양이에요. 나는 조금 더 달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달게 하시면 되고, 설탕이 들어가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섞어주세요. 빨리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면 잘 섞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떡을 찔 때는 물을 먼저 팔팔 끓인 상태에서 스티머에다가 이제 얘를 얌전하게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올리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웍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물이 팔팔 끓인 상태에서 불을 한번 끄세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유산지를 한 장 깔고요. 그 다음에 유산지를 까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런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유산지만 까셔도 됩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할게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하얀색 설탕을 살짝 뿌려주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 떡이 붙지 않고 잘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망을 까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틀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돼요. 지금 너무너무 부어주실 때, 자,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슬보슬한 상태로 유지가 되도록 살짝만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도 고르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스파츌라 같은 걸로 이렇게 이 표면을 좀 평평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스파츌라 꼭 굳이 없어도 자, 이렇게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자, 쌀가루가 아주 곱게 체에 쳐졌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얌전하게 잘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떡을 쪄줄 거지. 이렇게 쪄줄 거예요. 근데 수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우리 웍 뚜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붙어 있는 수분이 떡에 떨어져 가지고 좀 예쁘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감싸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처음에 10단에서 가열을 하시고요. 한 20분만 가열을 하셔도 떡이 딱 쪄져요. 떡이 이제 쪄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20분 하시고, 그리고 불을 끄고 한 5분 정도 뜸 들이시면 정말 맛있는 떡이 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사이에, 자, 지금 몇인가요? 보리쓰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 퀸을 사용을 하실 때 정말 장점이 재료만 준비를 하시면 기다리면 된다는 거. 모든 거를 다 넣고 그 과정, 중간 과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이세요? 자, 이렇게 좀 치우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단호박을 조금 많이 이렇게 익혔잖아요. 그러면 물내림을 할 때 색깔을 낼 때는 단호박이 사실 조금만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기면 좀 아깝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보시면, 자, 얘를 설탕을 조금 넣고 살짝 이렇게 으깨 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우리 뭐 팥죽, 호박죽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쌀가루를 절반을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이 단호박을 중간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넣으시면 가운데 단호박이 들어가서 아주 맛있게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이렇게 물이 조금 튀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덕션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냥 이런 행주를 가지고 위에를 덮어주시면 훨씬 더 수증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떡도 잘 쪄지지만 수분이 바깥으로 튀지 않으니까 불편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제 가스레인지에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안전에 주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이세요? 이제 무슨 뜻일까요? 쑥을 가지고 맵쌀 가루랑 쑥이랑 같이 빻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쑥이 많이 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유기농 쑥도 많이 팔고 해서 그 쑥을 집에서 살짝 데쳐서 꼭 짜서 또 떡집에 가져가면 맵쌀 가루랑 같이 빻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빻아왔어요. 자,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죠? 이거는 이제 2호 틀을 사용을 해서 빻아왔고, 얘를 내가 조금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장식을 하면 예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리본 같은 거 집에 있는 리본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리본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리본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을 시켜서 또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얘를 가지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서 살짝 뒤집었습니다. 자, 중앙에 넣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집에 있는 리본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요. 리본이 또 없으면 안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슈가 파우더, 케이크처럼 슈가 파우더나 이런 거를 뿌려도 되는데, 떡이니까 조금 떡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추를 말아서 장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트에 가면 해바라기 씨나 이런 견과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견과류를 올려서 내가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장식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생화를 사오지는 못했고요. 자, 우리가 집에 있는 조화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생화처럼 떡케이크 느낌을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내가 생화를 가지고 떡케이크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꽃을 사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씻었어요. 씻고 나서 이렇게 줄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먹는데 이렇게 닿으면 안 좋으니까 우리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감싸주세요. 뾰족하게 알루미늄 호일을 조금씩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도르르 말아주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이제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조화예요. 이렇게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항상 홀수로 3개 아니면 5개. 자, 가장 메인 꽃은 홀수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3개를 하시거나 5개를 하시거나. 근데 이 옷트레는 뭐 너무 과하게 7개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장식을 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얘도 이쪽에 살짝 꽂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초록색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조금 자르고, 초록색이 하나 들어갔고요. 자, 이쪽에도 초록색을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약간 줄기 느낌이 나는 거 이쪽에 하나 꽂을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줄기 느낌 나는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꽂아주시면 정말 예쁜 조화로 이렇게 끝케이크 완성이 됐죠. 우리가 보통 요즘은 생화보다 조화가 또 더 예쁘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생화를 사용을 하면 호일에 또 갈고, 그리고 또 이 요즘 꽃에는 또 약을 이렇게 많이 쳐가지고 좀 안전하지 못하니까 그 꽃을 씻는 그 세척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고 이제 그렇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선물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쁘죠. 그래서 이걸 뽑아서 그냥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떡케이크 보시고요. 그리고 자,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살짝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뜨거우니까 이제 조심하시고, 일타쌍피로 우리가 케이크를 굽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의 얘는 다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위로 한 번만 살짝 위치만 바꿔줄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하나만 굽고 그 다음에 얘를 또 굽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오늘 망으로 2가지를 동시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밑으로 한 번만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망을 끼우고, 그리고 지금 녹차 타르트는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뚜껑을 닫고 한 15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후드파이도 완성이 되고 녹차 타르트도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떡 상태를 한번 살짝 중간에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열어서, 그래서
지금 불을 끄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20분, 15분 정도 우리가 이제 1호 틀을 사용을 하게 되면 2호나 3호는 조금 20분 이상 가열을 하셔야 되지만 1호 틀은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에도 떡이 익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5분 정도 뜸을 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킹을 하실 때 정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그 시트 만드는 것만 몇 번만 해보시면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시트를 만들어서 정말 집에서 그냥 정말 좀 재밌고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파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을 때 훨씬 더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선물 받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양이 조금 투박해도 직접 만들었다는 거에 또 의미를 많이 두고 또 좋아하시니까 집에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뭐 이 웍이라고 하는 게 저는 항상 우리 웍을 우리 주방의 멀티플레이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우리 한식 요리에서 삶고 찌고 볶고 여러 가지 그 한식 요리를 하는데도 이 웍이 너무너무 유용해요. 그래서 정말 그냥 튀김도 너무 편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볶음, 그리고 여기에 우리 닭 있잖아요. 요즘 그냥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오셔가지고 아이들은 닭은 다 좋아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우리 단백질 프로틴 가루를 묻히세요. 이렇게 묻혀서 우리 기름 조금 한 1cm, 2cm 정도의 기름만 넣고 그냥 통째로 뚜껑 닫고 튀겨주세요. 그러면 왜 우리 그 옛날 통닭 있죠? 지금은 이렇게 잘라서 후라이드로 나오지만 옛날 통닭은 닭을 통째로 그대로 튀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뒤집어 주셔가지고 튀겨주시면 정말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정말 맛있게 닭이 튀겨지는데, 우리가 뚜껑을 닫고 튀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이 뚜껑을 닫고 거의 이 안이 반진공 상태에서 닭을 튀기기 때문에 닭뼈까지 정말 잘 튀겨지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성장에서 꼭 필요한 게 단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이려고 또 고기나 뭐 두부나 계란이나 많이 먹이시는데 정말 양질의 이 단백질을 이렇게 드시면 좋죠. 그런데 우리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열에 가열이 되어도 영양소가 손상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프로틴 많이 요리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는 우리 그 파이토 프로틴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프로틴 가루가 녹차도 있고 또 베리 딸기 맛도 있는데, 파이토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리지널 그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는 콩가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대신에 저는 단백질 가루를 좀 활용을 해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전이나 부침개를 할 때도 부침 가루하고 우리 단백질 가루하고 반반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단호박죽 같은 거를 할 때도 우리 단백질 가루를 조금 섞어주면 정말 이 마법의 가루처럼 훨씬 더 맛있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 데서 말고 살짝 숨겨서 이렇게 해보시면 아이들이 단백질이 들어간 줄 모르기 때문에 잘 먹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많이 더워졌죠. 많이 더워졌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아이들이 차가운 음료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과일이 남거나 그러면 항상 그냥 냉동실에 얼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유랑 과일이랑 우리 단백질 한 스푼 넣고 스무디처럼 쉐이커 해가지고 갈아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그 단백질 맛을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블루베리나 아니 베리류 정도는 베리류 종류는 맛이 좀 강하고 색깔도 예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베리, 우리 단백질 넣어서 우유랑 넣어서 쉐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잘 쪄진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잘 익었나 어쩌나 우리가 볼 때는 자, 젓가락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찔러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구멍 내기가
아깝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묻어나지 않으면 떡이 잘 익어서 잘 쪄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꺼내야 되는데, 잠깐 제가 고무장갑을 가지고 올게요. 이거 지금 뜨거운 상태니까 잠깐만요.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긴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뜨거운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를 뒤집어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뒤집고 그 다음에 여기 제거를 하시고 얘도 망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뒤집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센터에 잘 갔나요? 이렇게 해서 정말 예쁜 이걸 한번 살짝 눌러볼까요? 이렇게 되게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지금 눌러도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때 단호박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달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아주 그 건강하게 정말 이렇게 양심적으로 또 하시는 또 떡집도 많겠지만 이게 금방 굳잖아요. 그래서 굳지 않도록 또 첨가제 같은 거를 넣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귀찮지만 엄마가 집에서 아주 이렇게 떡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 예. 녹차 타르트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에서 꺼내서 잘라서 드시면 돼요. 그렇죠? 정말 색깔이 녹차 우리 2개 넣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요 밑에 우리 호두파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있어야지 되는데 살짝 올려볼게요. 자, 얘도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죠? 이 웍에서도 베이킹까지 다 된다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아래 위 해서 한 번에 2개의 타르트를 동시에 굽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웍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방에 멀티플레이어로 찌고 볶고 굽고 그 다음에 볶음까지 다 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베이킹도 되고 떡도 만들어 드실 수 있고, 정말 웍 하나만 있으면 정말 다양하게 우리 요리의 즐거움, 그 다음에 음식을 하는 어떤 기쁨을 또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도구 하나만 있어도 그 도구가 대부분 어떻게 보면 70% 80%는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웍을 소비자 때부터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웍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쓴 웍이에요. 그죠? 근데 10년 쓴 건데도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세척을 해보시면 그냥 싹 한 번에 싹 이렇게 세척이 되고, 한번 씻어보시면 이게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크지도 않고 정말 적당하다, 그렇게 많이 또 사용을 하시면서 좋아하고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베이킹하고 떡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맛있는 반찬, 그리고 집에서 특별하게 또 해먹을 수 있는 우리 양식 요리까지 계속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매일 밤
또 요리 잘 배우셔가지고 우리 웍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풀세트하고 우리 대형 프라이팬도 지금 다 품절이고 코로나 때문에 원료 수급이 안 돼서 9월달까지 아마 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웍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절 되기 전에 정말 웍에 타셔가지고 맛있는 요리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름 되면 오늘도 벌써 더워졌는데 주방에서 진짜 막 조리하는 과정 너무 복잡하고 하면은 진짜 나가서 사 먹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재료 준비해서 재료 넣고 뚜껑 닫고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우리 퀸을 사용을 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잠깐만, 이거를 자기야, 이 고무장갑 계속 보여줬어? 안 보였어.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동으로 저장이 될까요?